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하고 많은 꿈 중에 내 꿈 하나는 오도독 오도독 생쌀을 씹으며 돌아가는 서늘한 밤을 건네주고 싶은 것이다. 이미 멈춰버린 가슴속 발동기에 시동을 걸어주고 어깨 처진 사람들의 등줄기나 사타구니에 왕겨 한 줌 집어넣는 것이다. 우통을 벗어 달빛을 털기도 하고 서로의 옷에서 건부를 떼어주는 어깨동무의 밤길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다. 논두렁이나 자갈길에 멈춰서서 짐승처럼 울부짖게 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도시에서 각박하게 살아. 아, 이렇게 논두렁에서 막걸리 좀 한 잔 취해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은 꼭 아랫두렁에다가 오줌 싸겠지. 그런 어떤 잃어버린 풍경들, 시골 풍경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과 다시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경상도에서 예약 손님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한테 경상도 분들이 막걸리 3주전자 서비스 한답니다. 그럼 경상도 한 팀 오고 이렇게 지역 조우도 하고. 저는 뭐 이런 데 있으면 매일 1시간씩 신앙송 같은 거 하면서 문학 토크쇼도 하고 단골들 막 오겠죠. 그래서 이제 읍단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역전, 기차가 쓰는 역전, 바닷가 이런 거 좋은데 그런 데가 광천역 근방, 광천역 근방도 좋은 카페, 좋은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저 BTS 중에 한 명 좀 그 광천역에 와가지고 그러면 세계적인 역이 될 거예요. 강사익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30분씩만 노래하고 가셔도 바쁘셔서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정록이가 그 다음에 한 30분 출연하고 남이석도 좀 간혹 와서 얘기해요. 남이석은 전혀 안 보이시는데? 뭐 남이석 고정방송 하잖아요.
북한 우리 기순하신 분들 요즘 북한 아주 정통이 돼버렸어요. 제가 몰래 가져가기 좋도록 쌀가마니나 잡곡가마니에 왕겨나 쌀겨라고 거짓 표찰도 붙여놓는 것이다. 이 사람 떠올르죠? 이거 채부잣집 쌀통인데요. 요 위에서 푸는 게 아니고 요 마개를 살짝 열으면 좀 쏟아지겠죠? 그만큼만 가져가는 거야. 위에서 눌러가지고 쏟아지는 만큼. 그래서 막 손 넣고 막 파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꼭자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자가 타인능해라고. 달을 타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능자는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잖아. 해는 풀해자. 풀해자 보면 여기 뿔이 있고 밑에 소우가 있고 위에 칼이 있어요. 소를 해체하는 건데 타인능해 다른 사람도 이 뚜껑을 풀 수 있다, 열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뒤주, 쌀 넣는 걸 뒤주라고 그러는데 이 뒤주를 열어서 가져갈 수 있다. 이 구례에 가면 운조루, 구름문자 세조자 쓰는 운조루를 지어놓은 유이주라고 아주 유명한 18세기 때 사람인데 이 사람 집안의 뒤주입니다. 현재 이 운조루에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 형태로 보면 느티나무 같기도 하고. 큰형이 여기다가 그걸 물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막 지나가는 그쪽 가면은 이 집 형제들 이름이 다 있어요. 현조마을도 있고 운조로도 있고 저는 망들도 있어요. 여기 가셨었어요? 네. 이 경주 최부잣집이라고 또 구례 말고 또 있잖아요. 그 동화책도 있고. 근데 나 이 최부잣집의 교훈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참 이게 지도자의 지켜야 할 어떤 부분 중에 과거를 보라 그런 얘기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 대신 자문을 하든 뭐든 간에 진사이사 벼슬 하지 말아라. 백성과 함께하는 벼슬 이상의 권력자가 되지 말아라. 최고의 권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죽을 확률도 높고 인간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 안에 있는 동물과 같은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성군이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2번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흉년기에는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 팔죠. 우리 봐봐 IMF 때 또 해금 들면 해금 나오잖아. 입찰 또 내고 해가지고 나중에 3분의 1값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금융권 이런 데서 막 대기업들에서 막 건물들 그냥 다 돈 이만큼 쌓아놓고 내년이 되기를 지금 기다리는 나쁜 사람들. 뭐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건물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10억 정도 딱 가지고 있다가 3층짜리 건물들 지금 25억, 30억 하는 거 잡으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막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거든요. IMF 때 그렇게 해봤거든. 서민들은 금목이하고 막 어떻게 그런지 나눔 행사를 하잖아. 그때 밝히지런 네, 이율이 20% 이상이었던 거예요. 16 정도 해도 막 20까지 20%까지. 금목이었어. 그러니 어느 지역에서 어느 대통령을 90% 찍는 이유가 돈 벌려. 가자 부자 동네에서 그런 일이 생겨나잖아. 하여튼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지 않고 사회와 정직에 관한 얘기하는 겁니다. 과객 지나가는 손님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 채부잣집으로 시집 오니까 와서 비단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하고. 참 이게. 그러면 시집 온 며느리는 이걸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이 딱 들대요. 이제는 우리 조정래 선생님 아리랑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소설가가 며느리를 얻어보면 그 아리랑 아니 태백산맥을 필사하는 필사를 하고 마치고 나면 저작권료를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걸 머릿속으로 쓴 거잖아. 그리고 펜으로 썼잖아. 근데 보고 베끼는데도 몇 년이 걸려. 성경책 필사 하나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대요? 6개월? 더 걸린다고 그래?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아니 그것만 하면 그렇게 그것만 된다. 하면 한 그렇죠. 시작하는데도 제가 책을 34권인가 됐는데 어떤 분이 34권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하는데도 한 달 작정하고 있는데 시집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자기 생업을 하면서 해서 근데 그걸 쓰면 그것도 쓰면은 한 2달 써야겠다. 저도 좀 집중적으로 그것만 하면 놀라고 다른 일 손가락에 이렇게 주사바늘로 물 빼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게 물질 생겨서 주사바늘로 물 빼내면서 그 쌀뜨물 같은 물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시집 온 며느리 얘기 이거를 보면서. 붕어빵. 붕어빵 먹고 싶네요. 붕어빵만 보면 이원수 문학관에서 강연 갔을 때 제가 아니 조그만 아이들부터 나이가 좀 많으신 분까지 너무 다양하게 갑자기 딱 들어. 큰일 났다. 어디에 맞추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연하게 하려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날 쓴 유머가 그거였어요. 유머를 하기 전에 작품이 나왔죠. 아우 제가 보다가 약간의 그 접촉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조그만 아이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걱정해. 나를. 그 자동차가 접촉사고로 2글자를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접촉사고로 4글자인데 그다가 접사? 제가 고민하시길래 알려드렸죠. 그걸 카톡이라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가볍게 톡. 그러고서 하나 이제 농담을 더 하려고 근데 뭐 저만 부딪힌 게 아니고 앞뒤로 막 쭈르륵 와서 부딪혔어요. 한 대 때 부딪힌 것 같아요. 요거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또 가볍던가하죠. 이거는 카카오톡. 차들이 카카 오 5대가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막 웃는 거야. 근데 요 바로 앞에서 그 색연필로 뭐 이렇게 그림 그리던 17살 아이들이 아닌데? 이러는 거야. 뭐가 아냐? 그랬더니 붕어빵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 그러더니 둘이 손을 이렇게 딱 내밀더니 붕 오빵 이라고 한대. 차가 붕 하고 와서 오 하고 놀란 다음에 빵 이렇게 붕어빵이 그 자동차 사고를 붕어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 계신 분들이 아유 우리 강사 선생님보다 우리 애들이 훨씬 더 똑똑하네 뭐 이런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요. 그날 강연 잘 됐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아이들 동참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잘 그렇게 간신히 견딘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읽어보실래요? 붕어빵. 붕어를 살려보려고 호흡, 인공호흡을 했다. 끝내 살아나지 않아서 눈 딱 감고 해부를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죽은 이유가 밝혀졌다. 달콤한 팥만 편식한 데다 과식을
했기 때문이었다. 호호, 내가 대신 소화시켜줬다. 자기가 소화시키죠. 붕어빵 사면 꼬리부터 먹는 사람, 머리부터 먹는 사람. 근데 생선을 새들이 먹을 때는 어디부터 먹어요? 눈에부터 먹잖아. 타서 먹는 게 아니고 상처 먹을 때. 삼촌 먹을 때 배부터 먹을 때였어. 아이 딱 가마우지가 이렇게 딱 물어가지고 먹을 때 머리부터 먹지. 머리부터 먹어요. 예. 거꾸로 먹으면 얘가 응. 튕겨나가. 네. 비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비늘의 형태가. 이제 머리부터 먹는데. 그렇다고 사람도 머리부터 먹으면 뭐 조류냐? 그건 아니야. 아무 쪽이나 먹으면 돼. 맛있는 데부터. 붕어빵은 머리부터 먹어요. 저는. 저도 머리부터 먹어요. 왜냐면 꼬리 부분이 안 뜨거워요.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네. 왜냐면 거기는 팥이 안 들어있어서 안 뜨거워. 팥이 들어있는 데가 뜨거운 거야. 팥이 온도가 막 거기 혀 배잖아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게 궁금하잖아요. 요새는 붕어빵 가게의 위치를 찾는 애플리케이션, 표준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역세권 알죠? 네. 역전 가까이 있는 아파트나 집들을 역세권이라고 해요. 붕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집 가까이에 겨우내 붕어빵과 군고구마를 파느냐 안 파느냐. 그래서 파는 주황색 그 천막이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그걸 붕세권 아파트라고 해요. 반가워. 그 진짜 겨울에 붕어빵 참 맛있지. 딱이야 아주. 작년에 붕어빵 장사 근데 없는데 너무 비싸. 없어요. 작년에 없어. 비싸고. 비싸고 사람이 안 사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풀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원조 밀가루에 의해서. 그래서 붕어빵의 역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미리 알았던 건 아니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년 가까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서양의 와플과 동양의 찐빵 이 두 가지를 합한 아주 빼어난 우리나라의 신기술로 붕어빵 기계에 외국으로 수출하고 와플 기계로 안 되는 요새 잉어빵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너무 내용물이 크고 익히다 보면 골고루 잘 안 익어서 가장 알맞은 크기 먹기에도 익히기에도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만하게 만들어진 키워놓고 이만하게 하다 보니까 어디 익히려면 어디는 타 크니까 비싸 사람들이 안 사. 요즘에 땡 S 마트에 가면 이 노트북만한 그 도시락 컵라면이 있어요. 8인분. 그 다음에 땡 마트야 편의점에 가면 그 다음에 이만한 자루에 그 티밥 넷플릭스라고 8,500원, 8,600원. 이야, 그러고 보면 그 금방금방 떨어진대. 그러나 집안에서 그 자루를 붙잡고 1인이 다 먹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컵라면을 애들 학생들이 라면을 그놈을 갖다가 물주전에 물을 끓여가지고 부어가지고 휘휘 저은 다음에 마음껏 혼자는 어렵겠지. 4인이 먹으면 3인분씩을 먹는 거였지. 2인분씩 막 이렇게. 근데 값이 싸. 라면보다. 그걸 내가 좀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보다 보니까 야 인간은 참 먹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구나. 1950년대 이 붕어빵을 이제 풀빵이지 처음에 풀빵부터 시작했는데 붕어빵은 아마도 고즈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또 누군가가 효시 이런 건 못 잡아냈습니다. 한 개의 칼로리가 150kcal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팥이 들어가서 팥 때문에. 그래서 붕어빵 한 개를 먹으면 배도 당분이 이렇게 오고 밀가루가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기분이 좋아져. 2개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빛꽃 제가 읽겠습니다. 빛꽃 이런 말이 있어요. 빛꽃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한 방울 한 방울 성글게 떨어지는 걸 빛꽃이라. 왜? 빗방울이 땅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의 자국 있죠. 꽃. 그 다음에 물방울이 하나 딱 물 위에 떨어졌을 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죠. 그렇게 우리 눈에는 꽃으로 보여요. 동그라미가 딱 생기면서. 구름꽃이 땅바닥에 그리는 물방울 꽃이지요. 구름화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물로 되어 있어요. 손도 물이고 똥도 물똥만 싸요. 방귀 소리는 얼마나 큰지 하늘도 번쩍번쩍 놀랄 때 많아요. 구름화가는 온몸이 붓인데요. 붓대도 붓털도 물로 만들어요. 참 신기하여 하죠. 조금만 기다려봐요. 앞마당과 세숫대야와 지붕에 빠른 붓질로 빛꽃을 피울 거예요. 수많은 물붓을 언제 모았을까요? 빗물 웅덩이는 꽃주머니예요. 냇물이 엄청 불어났군요. 꽃잎이 흥얼흥얼 노래 부르며 바닷꽃 주머니로 흘러가요. 저게 비꽃이라면 비가 그려낸 꽃이야. 그러면 비는 물붓이고,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 글을 쓰면서 우산이 있으면 위에 빗줄이 와서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 그러면은 그 장단이 물젓가락 장단. 간만에 비의 종류를 한번 보고, 비 하면 김태희가 떠오르고, 비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빛꽃은 비로 시작, 꽃비가 아니고 빛꽃입니다. 요게 좀 특이하죠. 빛꽃. 다른 거는 다 비로 거의 끝납니다. 안개비, 는개비 들어봤죠? 는개는, 안개는 가장 작은 입자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평으로 싹 이동하면 그게 는개예요.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수평으로만 이동하겠어요?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막 물결치고 막 그러겠죠. 안개, 안개비, 는개, 는개비. 이슬비, 가랑비, 보슬비, 부슬비, 가루비. 이게 다 같은 식구들입니다. 보슬비는 보슬보슬 내리고요. 부슬비는 부슬부슬 내립니다. 가랑비는 내릴 때 바닥에 가랑잎이 있어서 이 비는 그렇게 곱지 않은데 소리는 많이 나는 좀 가랑가랑. 가루비, 잔비, 실비 다 여기까지는 조그만 비고요. 쌀압비, 색시비. 이거 아마 색시비 만든 사람은 노총각이었을 것 같아요. 날비, 이렇게 사선으로 빗기면서 내리는. 달비, 이제 빗발이 붉어집니다. 적달비, 장대비, 주룩비, 달구비. 이 달구비 정도면 달구질하래, 달구질. 이렇게 나무로 막 땅 같은 거 이렇게 단단하게 할 때 그만큼 빗줄기가 굵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달고 있는 채찍비. 이 채찍비는 맞으면 아파. 맞으면 아픈 비 있어. 물줄기가 막.
채찍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참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아서 그랬을까? 뭐 요즘 사람들이 참 이것들 알아서 그랬을까? 하여튼 인간을 고문하는 여러 고문 중에 한 자리에 물방울 한 방울씩을 떨어뜨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시간이 30분, 20분 뭐 이렇게 1시간 지나면 그 물방울 한 개의 무게가 막 1톤처럼 느껴지대요. 차량이 겹치는 거야. 물방울 하나.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입니다. 도둑비 언제 비 왔디야? 이런 겁니다. 산돌림비고 재밌죠. 비구름이 쭉 오다가 산하고 딱 부딪히니까 옆으로 가면서 비가 슉 가면서 내려. 산에서 먼지를 재워주는 먼지샘비, 개부신비. 이거는 개가 개흙이에요. 개펄할 때 개, 진흙. 부시는 부시다. 이렇게 그릇을 부시다라고 그러죠. 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진흙을 씻어내는 거예요. 진흙.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홍수가 내려가지고 막 바위 같은 데에 진흙이 잔뜩 묻어있고 이만큼 마당까지도 막 진흙이 막 들어와 있어. 근데 다시 소나기가 오면은 그 물이 싹 내려가면서 그 깨끗이 씻어주는 설거지비죠. 바람비, 놀비. 이거 아이고 야 비 오는데 그만해. 아이고 비나 지나가면 너 일하지. 네, 이런. 요게 똑같은데요. 놀비는 일 좋아하는 사람은 요때 일하기 좋아하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요때 일 안 하려고 하는 놀비야. 구준비 내리는 날 보름치. 요것도 음력 보름께 내리는 건 비, 보름치. 왜 이걸 보름치를 기억하냐면 사람들이 보름이 되면 달 구경하고 싶어. 근데 왜 보름만 되면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평상시는 잘 기억 못하죠. 우리가 시계 보면 4시 44분, 1시 11분 이런 건 잘 기억하잖아. 그 보름날이라고 꼭 비가 오는 건 아니지. 그런데 달 보려고 했다가 야 보름 때지면 물레방앗간에서 만나 이랬는데 비 와가지고 못 만나. 이러니까 입에 기억나서 그렇지. 옥비. 비가 억수로 내리네 할 때 억수도 비의 한 형태입니다. 연비, 웃비. 그쳤다 다시 내리는 웃비. 웃. 한 번에 이렇게 무슨 음식에 웃기름. 웃걸음이라고 하지. 웃걸음. 걸음 한 번 주고 또 한 번 주는 웃걸음. 비 한 번 내렸다가 또 한 번. 해비. 이거 여우비라고 하죠 우리. 해비. 단비. 목비. 모내기 할 때 이 두 가지 같은 겁니다. 이것도 거의. 엄청 많네요. 약비, 일비, 잠비. 요거. 비 올 때는 잠이 잡아. 톡톡톡톡톡 소리가. 이게 떡비. 떡에 먹습니다. 이제 이때는 쌀이 있어서 술비, 술에 먹습니다. 농한기 때 술이나 먹는 거야 아마. 그냥 일도 없는데. 장박비, 건들장박비, 집중호우, 모닥기비, 장박비, 집중호우 뭐 이런 거 뭐 방비, 우레비, 참비, 밤비 이런 거 있고 흑비도 있고 흑비, 황사를 흑비라고 그래. 황사. 그래가지고 이게 황사가 완전히 막 찐득찐득 이렇게 보면 항아리 같은데 황사가 내렸을 때 막 약간 이렇게 얼룩덜룩할 때 있죠. 흑비 내렸다고 그래. 흑비. 막 그 콩잎새 같은데 막 이렇게 새싹, 열무, 상추 막 이런데 막 흙이 잔뜩 묻어 있대. 잠깐 조금 내렸는데 막 그 대기 중에 떠있던 그 황사가
이거 정리해 주신 분이 있어서 뒤에 출처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분이 이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기도 이곳저곳에 있는 것들을 모아 붙였는데 빠진 게 있어서 국어사전에서 자기도 덧대서 자기가 아는 한은 자기가 제일 많이 모아놨다 표현해서 진행하셨군요. 그렇게 제가 옮겨왔습니다. 비단그룹. 고치주름은 희고 매끄러운 비단실이 주지. 비단실이 되지. 그렇죠? 고치에도 주름이 있어요. 그건 안을 키우기 때문이지. 나이 들수록 마음 주름만은 고치처럼 윤이 나지. 그래야 죽어 날개를 달지. 금시풍이지만 우리가 주름 중에서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여서 쓰는 무슨 주름? 뭐 있어? 꽃송이 속에 꽃이 피기 전에 꽃잎 보면 막 주름져 있다가 하면 꽃잎이 쫙 펴지죠. 그거를 꽃주름. 그 다음에 조개를 보면 조개 이렇게 있죠? 그걸 조개주름. 그 다음에 우리 지리산이라든가 칠갑산 같은 데 올라가면 막 산과 산이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저 뒤에 있는 것까지. 그건 먼산주름. 먼산주름이라. 참 보기 좋죠. 그거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흔한 구름들이 사이사이에 껴 있어서 겹치면서 비단 또 묵색 하면서 그라디데이션 서서히 옅어지면서 가까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바라보면 하염없이 그 시간과 공간이 주는 평온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죠. 2023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4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 나는 한 84세 정도 살면 딱 맞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른 나라는 8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진료의 수가 15.7회. 저기 있어서 여기 죽는 얘기가 있어서 구름이 들어가는 속담과 관용구 찾기가 있는데 여기 있다. 빈맛. 빈맛이라고 있어요. 빈맛. 그러니까 막 농작물이 빈맛을 보면 어떻게 해서 새파랗게 막 이렇게 오르겠죠. 맛있다 하고서 막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맛자가 들어가는 맛이 있어요. 맛,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게 있죠. 혀로 느끼네 단맛, 마음까지 당기네 감칠맛, 아지랑이가 피어나네 봄맛, 눈이 좋아하네 눈맛, 읽고 또 읽고 글맛. 이 글은 참 글맛 있어. 그 사람하고 말하면 말맛이 나. 칭찬하는 맛은 귀맛이라고 합니다. 귀맛. 손맛. 요것 때문에 낚시 지르는 사람들 하죠. 된맛. 요건 뺨 맞았을 때. 너 된맛 한번 볼래? 이 말 혹시 쓰죠 우리가? 네. 걸음맛. 걸음 맞았을 때. 빈맛. 마른 흙과 뿌리와 이파리가 쩝쩝쪽쪽 팔랑팔랑 빈맛. 요거 막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를 이 농작물들이 빨아올리고 식물들이 빨아올려서 새파래진 거. 이거 빈맛이라고. 시름 맛은 도랑 따라 흘러가고 판맛이 돌아오네 살맛이 살아나네 이래야 되죠. 이 밥맛 없으면 살맛이 안 나요. 밥숟가락 놓을 때 됐어 이 말 쓰죠. 밥맛이 돌아왔어 그러면은 이제 정말 생의 희망도 같이 돌아오고 인생의 행복 지수도 같이 올라가죠. 빨랫줄은 얼마나 굵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가 오줌 싼 이불을 버틸 만한 힘줄이면 되지. 우리 어렸을 때 막 솜이불에다 오줌 쓰면 우리 어머니가
오줌 싸지 마 이러지 말고. 아이고 이제 빨랫줄 끊어지겠네. 이랬어. 빨랫줄 끊어지겠네. 물 먹으니까 더 솜이 무거워지니까. 나는 이 철로 엿 바꿔 먹는 이런 얘기 예전에 한 번 했는데 내 동생하고 용필이하고 농기구 다 잘라가지고 막 엿 바꿔 먹었어. 정말 겨우내. 그것도 자루를 잘라가지고 새 것이니까 안 하니까 얘들이 아궁이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그 자루 톱질해서 자른 자리를 불로 태운 다음에 소똥 있잖아. 소똥을 바르고 막 비벼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막 해가지고 그걸 한 개씩 열을 바꿔 먹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난 속으로 그랬지. 너 다 죽었다. 내 동생 맞을 것만 구경하려고 했는데 어머니하고 막 웃어가면서 막 아이고 효자 났어. 애비 농사 짓는 거 걱정돼서 이렇게 농기구를 막 다 엿바꿔 쳐먹었구만. 그래 이제 옆에서 조금 있다. 아이고 저놈 때문에 통일 들겨. 저 군대 가봐. 철조망 둘둘 다 걷어내가지고 엿바꿔 먹을 놈이지. 아주 애국자 났어. 효자에다가 막 그러고 웃더라고. 아, 나의 기대치를 참 만족시켜주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유머를 놓치지 않는 엄마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혼내켰으면 반항도 하고. 응? 내가 이렇게 맷돌에 보면 태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에 쇠로 돼 있는 거. 이 어처구니 이렇게 이 맷돌 손잡이 박을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쇠로 꽉 조여놨잖아요. 그거 톡톡톡톡 빼가지고 잘라가지고 스케이트 날로 박아가지고 싹 해가지고 이제 한겨울에 이제 구정돼가지고 맷돌 돌리려고 그러면 없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쇠로 돌리고 2번 돌리고 3번 돌려가지고 벤치로 돌려가지고 그래도 뭐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지 않고 참 그렇게 해주신 거고. 창의적으로 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혼내지지 않았어. 왜냐면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목수들이 부자였거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상을 만들어서 상장사해가지고 땅을 산 같은 걸 무지하게 사서 이 손재주가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아버지가 알으니까 내가 뭐 만드는 거는 안 움직이신 거지. 여기 막 뭐 만들다가 여기 이렇게 흉터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더디 그 유명한 말을 하신 거 이렇게 싹 이거 쭉 찢더니 저거를 떡 묶더니 아버지 영화한가요? 아버지 너 손가락이 왜 10개 걷어? 하고 끝났어. 손가락이 왜 10개 걷어? 할머니 없지 뭐.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 정도 없어도 10개인데 나머지 갖고 살면 되지. 진짜 나중에 세살 금방 나오더라고. 근데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손이 이 정도 됐었어요. 내가 여기다 대고 계속 뒤로 밀고 손으로 만들어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하면은 막 손 이렇게 뭐 검사하고 막 그러잖아. 너무 그기 싫으니까 좀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거의 됐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엄청 아파요. 다른 데는 안 아픈데 여기 이렇게 하는 순간은 너무 아프고 지금 저 찬바람 불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큰할 때 있고 뭐 이렇게 잡을 때 그럴 때 있어요. 아무래도 이 신경이 있겠죠. 자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네. 주섬주섬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가을은 안으로 깊어지고 또 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저장하는 이유는 한겨울에 꺼내 먹으려고 꺼내서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봄철에 그것을 싹을 틔우려고 그 갈머리.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갈무리는 희망을 저장하는 것.
도토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또 음식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저장하는 이유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푸른 봄의 희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을 우리들 가슴 마음속에 희망을 갈무리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